자, 강도 상해죄 치상죄입니다. 자, 337조입니다. 자,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면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가 치상이잖아요. 그러면 치상죄가 됩니다.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강도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주체 보시게 되면 단순 강도, 특수 강도, 준 강도, 인질 강도, 모든 강도를 다 말합니다. 그 강도가 이 열거되어 있는 이런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상해하면 강도 상해죄, 치상에 이르게 하면 치상죄가 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볼 것이 이 상해죄나 치상죄나 형량이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형량이 같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살인죄가 나오는데 살인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8조죠. 자, 여기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 살인죄가 될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치사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밑에 주체 나와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강도 다 말합니다. 단순 강도, 특수 강도, 중 강도, 인질 강도, 모든 강도 다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앞에서 배웠던 상해죄, 치상죄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살해하면 사형 무기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형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공범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지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노트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제가 지금 상해죄, 치상죄 읽었고 살인죄, 치사죄 읽었죠. 4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4개를 자, 여기 의해서 보세요. 강도 상해죄, 강도 살인죄, 상해와 살인은 고의범이죠. 이 두 가지는 고의범이고요. 치상죄,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잖아요. 이 치상과 치사는 과실범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같거나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강도를 당하는 사람과 상해를 당하는 사람, 강도를 당하는 사람과 살인을 당하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도 강도의 기회에 행해지면 강도 상해가 되고 강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강도, 강간도 마찬가지죠. 강도 당하는 자와 강간 당하는 자가 달라도 강도의 기회에 행해졌다면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판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의 기회에 부상을 입는 치상죄, 강도 치사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당하는 자와 부상에 이르는 자와 사망에 이르는 자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이 표시가 그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강도가 주체잖아요. 이 주체, 여기도 주체, 이 주체는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그렇죠? 즉 미수라 할지라도 강도 미수라 할지라도 상해를 입히면 상해 결과 나오면 강도 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강도 미수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가 나오면 강도 살인죄 기수입니다. 기수. 그래서 이 상해나 치상이나 살인이나 치사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기수 미수 가리지 않고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나오면 그 범죄의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강도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준강도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관련된 판례를 보게 되면 준강도 판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교재에 와보세요. 자, 조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강도가 그랬습니다. 강도가 주체죠. 다시 한번 보시면 강도입니다. 모든 강도 다 말합니다. 강도라 했기 때문에 기수미수 불문이다. 적어도 착수에는 이르러야 한다. 라고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피해자든 제3자든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강도를 당하는 자와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자 달라도 된다. 그렇죠?
그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족하다고 했고 요 판례가 많을 겁니다. 자, 시기, 기수 시기 보면 상해를 갖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강도 미수라 할지라도 상해 결과 나오면 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자, 됐고 판례 보죠. 자, 판례 봅니다. 자, 판결문지 읽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먼저 봅니다. 갑과 을은 강도를 공모했다. 병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던 중 그랬습니다. 강도 착수에 나갔죠. 그쵸? 병의 딸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강도야 하고 고함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갑은 그 집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추격해오자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중강도네 그쵸? 중강도인가? 중강도 아니죠. 강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는 중강도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강도가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거예요. 자, 주민 A가 갑의 집에서 덮쳐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갑이 손에 잡고 있던 벽돌에 끼어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갑이 손에 잡고 있던 벽돌에 끼어있던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누가요? 주민 A가 그래. 주민 A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갑이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주민 A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주민 B는 마침 도망하려고 그 집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을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잡고 내려오다가 같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쵸? 자, 갑과 을의 대체가 뭘까요? 자, 주민 A도 부상 입었고 결국 주민 B도 부상을 입었어요. 그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 보시면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족한 것인데 이 부상을 강도가 저지른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나를 잡다가 주민이 강도를 잡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겁니까? 강도가 고의로 부상을 입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 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지 보시면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상해를 가했을 때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의를 갖고. 자, 이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지금 주민 A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이나 주민 B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밑에 보시면 피해자들, 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피해자들 스스로가 입은 결과의 상처인 것이지 강도가 입힌 상해가 아닙니다. 강도가 입힌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상해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강도가 들고 있던 벽돌에 끼어있던 철사에 찔렸다. 찔렵니다. 찌른 게 아니고 찔렵니다. 찔렸다는 것은 피동사잖아, 피동사. 그래서 찔림을 당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넘어졌다 세모. 그래서 요 두 단어, 철사에 찔린 부분, 같이 넘어진 부분은 피해자들이 강도를 잡기 위한 과정에서 이들 스스로가 입은 상처인 것이지 강도가 입힌 상처는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로 갈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죠. 자, 분명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 상해나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족하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여기 택시 사건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강도의 기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준강도 할 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나 포기한 직후로서 자, 여기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그렇죠? 그러면 강도의 기회에 행해졌다라고 보는 것이다. 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보는 판은 아니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사실관계를 봅니다. 사실관계까지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까지 같이 받으세요. 갑은 강릉시 이밤동에서 오전이야? 새벽이야? 그렇죠? 아침도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5시 40분경에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한 후에 칼을 보여주면서 청색 테이프로 을의 손과 발을 묶었다. 갑은 을을 뒷좌석으로 옮긴 후에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거죠. 그 택시 운전수를 이제 트렁크에 뒷좌석에 옮긴 다음에 이제 강도가 이제 택시를 운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6시 거의 7시네요. 7시 가까이 돼서 위 택시를 세워 을을 짐칸에 옮겨 태우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과 팔을 묶은 다음에 신용카드를 뺏었다. 그렇죠? 현금과 신용카드를 뺏었다. 그리고 이제 아침 9시가 넘어가니까 강취한 카드를 갖고 현금을 인출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죄? 강도죄 기수죠. 강도죄 기수가 됐습니다. 일단 끊어볼까요? 자, 여기서 끊습니다. 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제 40분이 더 지났죠. 아침 9시 40분경에 강릉시 사천면에 이르렀는데 을이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회칼을 들고 쫓아가서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을이 갑이 손에 쥐고 있던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회칼을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상해를 가했다. 와, 그쵸? 끔찍하네, 그쵸? 자, 요것이 요 상해를 가한 부분이 무슨 죄가 될까 이런 말입니다. 무슨 죄가 될까? 이 부분이 별도의 상해죄가 될까? 왜요? 여기서 강도 끝났잖아. 강도 기수가 여기서 끝났잖아. 그쵸? 이쪽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상해를 가한 부분은 이 강도죄 외에 또 다른 상해죄가 될까? 아니면 이 강도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고 그냥 강도 연장선이라는 거야.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이 강도의 기회. 여기 꺽쇠 1번 나와있지. 강도 기회. 그치? 강도의 기회에 발생했다라고 보아서 그냥 강도죄 강도 중에 즉 강도의 기회에 발생했다고 봐서 강도 중에 발생한 상해니까 그러면 강도 상해죄가 될까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일 겁니까? 두 번째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밑에 거 보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럼 비교되는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 돈이 없다 사건 봤죠? 앞에서 봤잖아, 강도죄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새벽 1시경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다. 착수했다고 했죠, 착수했다. 자, 돈이 없다고 말하자 막 팹니다. 막 패서 그래도 돈이 안 나오니까 을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무슨 죄라 그랬어요? 여기서 돈을 풀어준 부분 강도 미수. 그쵸? 자, 풀어줬습니다. 자, 다시 풀어준 다음에 다시 을에게 돈을 요구하는 무선 호출 연락을 하자. 그때 당시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는데 삐삐로 연락을 하자 갑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을은 은행에서 현금 35만 원을 인출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 날 오후 7시경에 딴 장소에서 결국 갑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이 교부한 것이 기수일까 아닐까? 자, 여기서 보세요. 이 같은 날 19시경 다른 장소에서 돈을 줄 때에 이때 이 옆에는 이 갑이라는 친구가 있어 없어? 옆에 돈을 줄 때 갑이 옆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판례는 여기서 상해를 가할 당시에 갑이 옆에 있잖아. 갑이 옆에 있어서 나를 찔러버렸잖아. 그 차이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돈이 없다 사건을 보시게 되면 여기 강도가 되려면 반항이 억압된 상태 하에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하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뺏어오는 것이 강도인데 이 사람이 돈을 줄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 하에서 즉 이 부분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 하에서 돈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수가 된다 안 된다? 기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놈이 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에 반항이 억압된 상태죠. 그렇잖아. 풀고 달아나고 있는데 그치? 쫓아와가지고 날 찔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의 꺽쇠 1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도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봤을 때 아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거야. 즉 기순됐지만 아직 강도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놈이 나를 풀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풀어주고 나서 한참 몇 시간 있다가 칼 들고 와서 나를 찌른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강도의 기회에 별도의 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도의 기회에 찔렀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결국 강도 상해죄가 된다. 강도죄 플러스 상해죄 경합범위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 상해죄 일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꺽쇠 2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강도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상태 하에서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을 색깔 하시는데 시험은 꺽쇠 2번에서 여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반드시 강도범행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입을 것을 요할 것은 아니다. 보통 이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상해가 강도가 기수기 전에 상해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강도 기수가 된 이후에 상해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강도 상해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상해는 뭐다? 기수가 이르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기수가 되기 전에 행해져야 한다 하면 틀려요. 이것도 기출이야. 됐어요? 그 사례가 바로 이 강릉시 택시 강도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각주 10번을 보게 되면 역시 피해자는 뭐다? 강도범행에 의해서 계속 제압된 상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 일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올라가 보면 여기 강도죄 따로 흉기 휴대 상해죄 따로 경합범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그냥 뭐로 가야 된다? 강도상해죄 일죄로 가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출제를 강도상해죄 일죄로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강도죄와 흉기휴대 상해죄 경합범으로 간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것까지 같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 판례는 시험 나올 게 많아요. 꺽쇠 1번도 시험 나올 게 많고 꺽쇠 2번도 나올 게 많고 마지막 부분 그리고 꺽쇠 2번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 부분도 출제가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나올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강도상해죄 인정한 판례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과도를 들었죠? 이 판례 많이 봤을 거예요. 총론교재에도 나오는 판례인데 칼을 들었다, 협박을 했다는 거죠. 갑자기 놀란 운전자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칼에 찔립니다. 이 사람이. 강도가 찌른 게 아니고 찔림을 당해요. 이 사람이. 급우회전하는 바람에. 그랬을 때도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까 치상죄가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렇죠? 찔렀다면 상해죄가 되죠. 찔렀으면 상해죄가 되지만 찌름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와서 겨누고 있던 칼에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치상으로 갑니다. 여기도 강취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했는데 그러면 강도상해죄가 되죠. 근데 강취와 상해 가해 과정에서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세요. 도주하였고 지금 경찰에 따라붙잖아요. 경찰에 따라붙기 때문에 추적 중입니다. 추적 중일 때는 1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라 할지라도 강도의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고의범이니까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여기도 강도죠. 여기는 절도네요. 왜? 준강도도 강도상해죄 주체가 되잖아요. 그치? 여기도 절도죠. 그치? 여긴 강도고요. 그래서 자, 다시 3번 가보시면 강도가 상해를 가했지? 30m 끌든 300m 끌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그 기회에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가 되고요. 역시 절도가 체포 면탈을 할 목적으로 역시 상해를 가하면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목적 달성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런 것도 출제되는 부분이 있긴 하던데 이런 거 필요 없이 절도, 준강도 주체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면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때 절도는 기수 미수 상관없습니다. 미수 범위를 할지라도 상해라는 결과가 나오면 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해 결과 나오면 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가만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재물강취 수단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재물 탈환한 거 하거나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무슨 말이야? 꼭 주체가 준강도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단순 강도든 특수 강도든 중강도든 모든 강도 다 되니까요. 굳이 뭐 이런 표현이 있든 없든 간에 다 강도가 강도 기회에 상해를 가하면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2주간 우리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2주짜리 진단서 끄는 거 상해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도 상해죄에 구성되는 상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저 앞에 상해죄 할 때 다 배운 거고요. 안 되는 거 볼까요?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거. 극히 경미한 피해 입은 거. 자연적 치유. 밥 먹으면 납니다. 그렇죠? 진단서도 안 끊었어. 그치?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요. 이런 것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상해는 아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해 빼고 강도죄만 인정했던 판례가 되죠. 그리고 멍 같은 경우도 상해로 안 보죠.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깨었습니다. 이마를 맞았다. 딱밤 맞았지 알밤 맞았단 말이죠. 자, 이거 갖고 상해로 보지 않죠. 그래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적은 있는데 때린 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네요. 때린 것도 아니래. 때린 것도 아니래. 그냥 알밤 하나 딱 맞은 거야. 이거 갖고는 상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공범을 좀 봐야 되는데 공범을 볼 때에 자, 공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펴보세요. 자, 이 공범 나와 있죠. 그치? 잘 보셔야 돼요. 자, 갑과 을이 강도를 공모했습니다. 그쵸? 자, 그 중에서 둘은 공모를 했는데 이 갑이라는 자가 강목을 들고 후려쳤어요. 후려쳐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그러면 후려친 직접 당사자인 갑은 강도 상해죄가 되죠. 되잖아요. 이때에 이 을이 이 상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쵸? 요 을이 요 상해라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다면,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뭐가 된다? 강도 상해죄가 된다. 이게 상해죄가 된다. 뭐가 안 된다? 저거. 강도 치상죄가 되지를 않는다. 아시겠어요? 왜 상해죄가 돼?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강도 상해죄와 강도 치상죄가 형량이 같아요. 같아서 그래. 같아서 굳이 상해나 치상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 실무자들이. 법조문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봤을 때 피고나 실이 우리 보통은 예견이 가능했다면 치상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강도죄에서 상해죄와 치상죄 형량이 같기 때문에 예견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은 똑같이 상해로 가. 상해를. 이거로 안 가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강도 살인죄와 강도 치사죄는 형량이 다르지. 다르잖아. 달라서 죽인 놈과 죽이지 않은 놈을 차이를 둬야 돼. 상해죄는 상해를 입힌 놈이랑 입히지 않은 놈이랑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데 살인죄는 형량이 달라서 차이를 둬야 돼. 그래서 이 똑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놈이 강목을 들고 후려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갑은 강도 살인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을은 강도를 공모하긴 했지만 이 살인에 대하여는 예견만 가능했다면 치사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해죄랑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판례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을이 이 살인에 대하여까지 고의를 했다면 그건 고의범이니까 똑같이 갑이란 놈과 살인죄가 되는 건 맞죠. 근데 고의가 아닌 예견만 가능했다면 치사죄가 돼버려요. 치사죄가. 됐어요? 됐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든 예견이든 다 상해죄야. 그 점에서 1번과 2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좀 숙지를 해두시면서 판례 보시면 됩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 여기 판례 보죠. 자, 합동하여 절도를 공모했다. 근데 그중 한 놈이 발각됐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해버리면 이 사람 무슨 죄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준강도지, 준강. 준강도가 상해를 가했으니까 야는 강도 상해죄. 강도 상해죄.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강도 상해죄. 그쵸? 이때 나머지 사람은 뭐가 된다고? 나머지 사람? 이 상해라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했다면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강도 상해죄가 된다. 그래서 CF 이거를 뭐 준자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 준강도 치상죄라 하면 치상이라고 하면 틀리다 이런 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에 나와 있습니다. 가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강도가 한 놈이 자 강도의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이놈은 무슨 죄가 되는 거야? 강도 상해죄. 상해죄. 딴 놈은 뭐야? 딴 놈은. 이 딴 놈은 구체적으로 상해에 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는 못했다 하더라도 뭐는 가능한데? 예견은 가능하겠지. 공모를 했으면 당연히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공모를 안 했다, 공모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강도 상해가 됩니다. 상해. 근데 저는 이 치상이란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도 상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친절하게 뭐 치상이란 말을 써줬는데 굳이 썼다고 해서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닌 것이지만 보통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대로 푸시고 보통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기출문제 가보면 나와 있다. 여기까지 합니다.